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징계 문제를 다룰 국힘당 윤리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후에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준석의 소위 성상납 의혹,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이 지난해 12월입니다. 지금 벌써 7개월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이준석이 집권여당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 정도의 문제, 더구나 성상납 의혹과 금품수수 의혹에 이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불거지고 각종 증거물과 녹취록이 잇따라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하게 된 데는 기본적으로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 아주 노골적인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정치권의 경우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도 하태경이니 한기호니 김기현이니 심지어 최재형이니 이런 사람들까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상 이준석을 노골적으로 비호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야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은 더 황당하죠. 상대방 정당 대표가 저 정도의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당일 때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어서 현재 야당이 된 뒤에도 이준석의 문제점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 언론인들이 지난해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주 대놓고 이준석을 비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딸이 만약 이준석 같은 사람과 지금 결혼하겠다고 하면 이준석을 사위로 받아들이겠느냐고. 아마 자기 딸이 남편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이준석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아주 변명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뻔뻔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누가 봐도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 중에는 상당수는 이준석 목소리도 듣기 싫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정치권과 언론의 비호 속에서 이준석은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기류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의 변화,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준석 의혹, 이준석 문제를 꽤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고 논평, 사설 이런 데서도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것이 한국 언론입니다. 그리고 소위 무슨 주필이니 대기자니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말도 안 되게 이준석을 비호하고 감싸주는, 도대체 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도 소위 언론인이라고 꽤 나이 들은 언론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어떻게 지금 이준석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집권여당 대표로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이렇게 이 소위 이준석 사태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상당히 이준석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된 데는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꽤 여러 사람을 들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 중에 3명의 활동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 3명은 바로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 그리고 언론계에서 메이저 신문이나 방송의 기자는 아니지만 조세일보의 조문정 기자, 그리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을 맡은 뒤 아주 혁혁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이렇게 3명의 공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 문제를 다루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지난 4월 19일 오상종 대표의 자유대한호국단이 국힘윤리위원회에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국힘윤리위원회가 자유대한호국단의 징계 청구를 받아들여서 바로 그러니까 이 자유대한호국단의 제소를 받아들여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유대한호국단의 그 같은 윤리위 제소, 즉 징계 청구가 없었다면 현재 윤리위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자유대한호국단은 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대한 제소와 별도로 경찰에도 이준석을 고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 징계 청구도 4월 19일에 처음에 당윤리위원회에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서 6월 27일에 추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번 윤리회의 때 이준석 및 그 주변 인물들이 보여준 그 행태가 잘못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당에 해를 끼쳤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추가 징계를 청구했고, 7월 4일에는 또 이준석의 소위 간장 발언으로 안철수 의원을 모독했다면서 또 다시 추가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차례에 걸쳐서 당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상종 대표는 또 경찰 앞에 가서도 서울경찰청,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여러 번 집회를 열고 이준석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윤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는 7월 4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7월 7일까지, 7월 4일 오전 8시부터 7월 7일 오후 8시까지 3박 4일 동안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편에서 윤리위의 이준석 중징계 및 경찰의 이준석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3박 4일 집중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대한호국단의 이 같은 여러 형태의 투쟁이 결국 이준석을 빠져나갈 수 없는 쪽으로 몰아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바로 조선일보의 조문정 기자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문정이란 이 젊은 여기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고려대학을 졸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문정 기자는 이준석 이 사태와 관련해 거의 모든 언론이 침묵하고 있을 때, 물론 그 침묵은 현장 기자들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장 기자들은 취재 의지가 있지만은 간부들이 깔아뭉개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요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이런 쪽에서 제대로 된 이준석 이 성상납 또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조문정 기자는 꾸준히 관련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움직임들, 가령 자유대한호국단의 움직임, 또는 김성진 대표의 움직임, 혹은 그 전에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통해서 이 사건 자체가 처음 폭로되던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꾸준히 보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특종 보도도 해왔죠. 또 지난 6월 30일 김성진 대표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 때도 그때는 물론 이제 다른 언론 매체들도 상당히 과거와 달리 조사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조문정 기자는 2차례의 김소연 변호사의 브리핑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아주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관으로 정리하는 기분으로 기사를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기자이지만은 정말 제대로 의식이 박힌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좋은 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흐름을 바꾸는데 조문정 기자의 공로는 결코 작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사람은 역시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변호인은 당초 강용석 변호사에서 얼마 전에 김소연 변호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강용석 변호사도 나름대로 이 사건의 초기에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공로가 적지 않죠. 그렇지만은 큰 어떤 흐름의 변화를 몰고 온 데는 역시 김소연 변호사의 공로가 훨씬 컸다고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을 맡은 뒤부터 그와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상세한 내용들을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언론 매체들도 더 이상은 이 사안을 깔아뭉개기가 어렵게 만드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 대표를 만나고 나서 전달한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심지어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접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준석이 주장하고 있는 게 아마 거짓말이 거의 확실하다는 심정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김소연 변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사태와 관련해서 큰 물줄기를 바꿔내는데 기여를 한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 또 조세일보의 조문정 기자, 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 이 세 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큰 역사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역시 지금 이 이준석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의 신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4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 불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이 이준석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현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보이콧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준석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각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근 당대표 개인 신상과 관련한 당 전체 혼란에 대해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당원들 앞에서 모르는 척 평소처럼 회의가 열렸다고 그냥 참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현진은 또 당 최고위는 당원들의 민원사항을 듣고 당무를 의결하는 기구다. 그런데 최고위 의장인 대표의 개인 신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회의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또 최고위 보이콧에 대한 구체적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6월 27일 회의 이후에도 진술이 나오는 등, 그러니까 진술은 이준석 성상납 의혹 문제와 관련된 김성진의 진술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회의하기 좀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고위 보이콧을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좀 지켜보려고 한다,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 체제를 이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